리오와 가브리엘은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주변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고 불길한 느낌이 감돌았다. 지늘게 빠진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그들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이곳은 어디일까? 리오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은 다리와 무릎, 심지어 머리까지 지늘게 갇혀 절망적인 얼굴로 아우성치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은 리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리오와 가브리엘이 두려움 속에서 걷는 동안 갑자기 숲속 진흙 속에서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괴물은 날카로운 이빨과 거대한 손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 괴물을 보자 더 큰 공포에 사로잡혔고 비명소리는 더욱 처절해졌다. 괴물은 지늘게 빠진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어 그들을 더 깊은 진흙 속으로 끌어당기며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진흙 속의 사람들은 괴물이 자신을 공격하자 분노에 차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소리쳤다. 그들의 원망과 절망 속에서 괴물은 그들을 끝없이 괴롭혔다.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리오는 속으로 다짐하며 가브리엘의 뒤를 따랐다. 두려움이 그를 움츠러들게 했지만 가브리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곳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그들은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리오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갑자기 낮고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오는 그 소리에 이끌려 나아갔다. 곧 그들은 진흙 속에 갇힌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고백은 리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인민의 해방을 위해 싸웠을 뿐인데 이 모든 게 불공평해. 그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있다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난 잘못한 게 없어. 남자가 말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후회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는 대조적이었다. 리오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가브리엘이 대신 설명해 주었다. 이 사람은 레닌이야. 러시아 혁명의 주역으로 자신의 사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어. 그는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주장하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지. 그가 이끌었던 공산주의 혁명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많은 이들의 고통을 초래했어. 리오는 레닌의 고백을 듣고 그가 저지른 많은 잘못을 생각했다. 정말 후회는 하지 않았을까? 리오는 다시 생각했다. 가브리엘은 그 질문에 대답하듯이 말했다. 레닌은 자신이 한 일들이 정당하다고 믿었겠지만 이곳에서의 고통은 그가 선택한 결과라는 걸 이해해야 해. 그의 권력과 거짓말이 결국 그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니까. 가브리엘은 잠시 멈추고 레닌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레닌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끌며 폭력과 공포를 사용해 권력을 장악했어. 그는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냈지. 그의 정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굶주림과 내전으로 목숨을 잃었어. 리오는 레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겪은 고통을 상상하며 몸을 떨었다. 그들은 레닌과의 대화를 마치고
더 나아갔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리오는 가브리엘의 뒤를 따르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갑자기 날카로운 톤의 목소리가 리오의 귀에 울렸다. 내가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의 비극을 초래했을 뿐이야. 나는 내가 만들어준 이야기에 사람들을 매료시켰지.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가브리엘은 설명했다. 이자는 나치 히틀러의 최측근 괴벨스야. 괴벨스는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으로 대중을 조작하고 세뇌하기 위해 악랄한 거짓말을 퍼뜨렸어.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루었고 그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지. 그의 거짓 선전은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어. 가브리엘은 괴벨스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괴벨스는 히틀러를 신역화하고 유대인과 다른 소수민족을 악마화하는 선전을 퍼뜨렸어. 그의 선전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학살당했지. 리오는 괴벨스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들은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가브리엘은 그 질문에 대해 알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며 죽음을 맞이했겠지만 이곳에서의 고통은 그들이 생전에 저지른 잘못의 대가야. 지옥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 가브리엘이 설명했다. 리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숲의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공포는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지만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 이곳에서의 고통이 단순한 형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가브리엘의 말이 리오의 머릿속에 깊이 남았다. 진실이 아닌 것은 언제나 언젠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지. 리오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정리했다. 그 숲은 그들의 뒤에서 무섭게 떠나가고 있었다. 공기 속에는 냄새가 없었지만 대신 희미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메아리 쳤다. 이 모든 것들이 리오의 마음에 두려움을 더했다. 이곳은 정말 무서워요. 리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브리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위로했다. 이곳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곳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거야. 리오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결심했다. 숲을 지나며 리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명과 절망 속에서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하며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